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는데, 인간에 대한 관심은 높고, 생산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을, 어떤 이 컨트리 클럽형이다라고. 컨트리 클럽형은 어떤 형태예요? 예, 인간의 욕구, 편안한 분위기, 관계 중심,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게 컨트리 클럽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이 낮고 질에 대한 관심도 낮은 것을 무기력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목표 달성과 사기 유지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노력만 하는 것. 이게 무기력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과 질에 대한 관심이 다 중도적인 이러한 경우에 중도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직무수행과 사기 요인을 적절히 균형 맞추는 것을 중도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인간에 대한 관심은 낮지만 어떤 이 생산에 대한 관심을 높은 것을 과업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간에 대한 요소는 별로고요. 어떤 과업에만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지시와 통제를 하는 것을 과업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도 높고 생산장애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 이것을 팀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직 목표에다가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신뢰, 추종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이 팀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관리 격자 이론, 이것이 바로 어떤 그 행동 연구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리더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가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이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리더십을 구사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물론 연구 결과 이 성과를 보는 것은 이 팀형이 가장 큰 성과를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어요. 그러나 어느 하는 게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그러한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과업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형태를 가져야 되느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어떤 그 리더십 유형을 가야 된다라고 봐서 상황 이론은 아닌데 이게 결국은 상황 이론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동 이론의 한계는 무엇이냐? 행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리더십 유형이 효과에 미치는 상관성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제시도 하고 했지만 또 유형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타낸 유형을 가지고 어떤 그 상관성, 효과에 대한 상관성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한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상황 이론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보면, 상황 이론의 전체적인 개념과 특징은 1960, 70년대에 주창된 이론이고요. 어떤 성공적인 리더의 행동이나 특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주의죠. 리더의 권한, 리더가 수행하는 과제의 성격, 부하의 능력과 동기, 외부 환경의 속성, 이러한 것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이 변화한다라는 게 상황 이론이에요. 자, 먼저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들러는 상황적인 요소와 리더 유형의 상관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LPC 평점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LPC 평점이라는 것, 그 아래 제가 설명을 쭉 해놨죠. 그래서 함께 일하기 싫어하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리더십을 점검하면 체크리스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쭉 했는데 LPC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지향적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과업지향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죠. 그래서 결국은 관계지향적 리더와 가업지향적 리더로 구분을 했다는 거죠. 어떤 게 좋냐라는 게 아니라 상황이 매우 유리하거나 불리할 경우에는 과업